네, 이번 시간은 취업 관련 고민으로 잠 못 이루고 있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시간이죠. 출고 없는 고민 대책 기원 프로젝트 출고대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 보객기의 김수림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잡정보센터 시청자 여러분, 취업보객기 서집연구원 김수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저희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조언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윤정 아나운서가 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출고 없는 고민 대책 기원 프로젝트 출고대기에서는요. 158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 다음의 취업 보객기 카페와 함께합니다. 네. 카페에 올라온 실제 취업 준비생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다음 취업 보객기 카페에 들어오시면 왼쪽 하단 메뉴 중에 취업 고민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궁금한 점 그리고 고민거리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남규 아나운서가 고민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출고대기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33살의 취준생인데 또다시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사연입니다. 네. 그동안 이직을 수차례 하고 나서 또다시 이직을 해야 하나 나는 왜 이러나 스스로에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그동안 이직했던 회사와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처음 필리핀에서 학원 운영을 5년 정도 하다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싶어서 한국의 제조회사에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중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베트남, 필리핀의 의류 벤더 업체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또 4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직 이후로는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이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영국의 제조회사에서 한국 담당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업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생각보다 장애물도 많아서 점점 일에 회의감이 들어서 이직을 고민 중입니다. 계속 한 자리에 붙어있지 못하고 옮겨 다니는 제 모습에 한숨이 나오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네. 뭐 한숨까지 나올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고 또 회사에 계신 분들 중에 이직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뭐 근무 환경이나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좀 많죠. 대부분.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직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뭐 그렇다고 경력사원을 많이 뽑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자꾸 근데 이직을 하면 자기 이미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짧은 경력의 잦은 이직은 기업의 채용 과정인 면접에서 이직의 사유 등에 대해서 공격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이분의 경우 다양한 이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학원에서의 경험한 그 5년간의 경력 말고는 2년 동안 거의 5군데의 회사를 이렇게 옮기셨는데요. 그리고 반복해서 이런 지금 경험들을 하시고 계시고 있는데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직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쯤에서 저희가 또 관련된 설문조사 예, 내용이 있어서 어떤 가지고 내용입니까? 와봤는데요. 네. 이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올해 초 직장인 2,600여 명을 대상으로 2016년 이직 계획과 준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직장인 2명 중에 1명은 올해 이직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만큼 이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직 이유를 봤더니 역시 1위가 돈이었습니다. 연봉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기업의 사업 방향에 대한 불만족이 39.5%, 그다음이 높은 스트레스 3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힘들게 준비해서 들어간 회사일 텐데 얼마나 막상 아까워요, 그것도. 이직을 그렇죠?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의 30에서 35% 정도가요, 다시 이렇게 채용 시장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수의 신입사원이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10명 뽑아놨는데 그중에서 서너 명이 다른 회사 갈 생각하고 있다면 되게 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퇴사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원인이 어떤 직무하고의 어떤 불일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직장이라는 곳이 자신이 입는 옷과 같이 이렇게 딱 맞는 곳은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 퇴사나 이직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직무와의 불일치 못지않게 어떤 직장에서의 부적응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첫 직장에 들어가면 이 업무뿐만 아니라 예. 이 조직 생활을 잘 해야 될 사람들의 텐데 관계도 그렇고요. 이 예.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고민 상담하신 분의 내용을 봤더니요.
스스로에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분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이게 수가 제일 있을까요? 심각한 거잖아요. 네, 자존감 떨어지는 거. 맞아요. 저희가 취업 시장에서 그러니까 취준생들을 만나보면 이런 구직 효능감이라든지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오래된 그런 취업 그 구직 활동을 하다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좀 이렇게 가진 강점에 대해서 자각하실 필요가 있으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이분이 가진 그 강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죠. 해외에서 계속 지금 이렇게 해외와 한국을 왔다 갔다 근무를 하시는 거 보면 어학 능력이 되게 뛰어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곳까지의 어떤 그 입사하시기 전까지 퇴직이 이제 수차례 하시긴 하셨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그분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니 주변에서 보면 해외여행 가는 것도 힘들어갖고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인데 해외에서 학원을 차려서 운영까지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아까 처음에 제가 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했던 게 뭐였냐면 오히려 그 연구원님 말처럼 그 능력이 많아서 오히려 그게 더 방해가 되고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분의 경쟁력일 수 있긴 하지만 네네.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의 어떤 경력 개발 목표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예. 커리어에 대한 골을 좀 명확하게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 제조업의 무역 사무부터 의류 벤더 회사의 생산 관리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제품 영업까지 되게 다양한 그 직무의 포지션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본인이 정말 커리어에서 궁극적으로 희망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이 고민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은 조금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좀 이렇게 움직이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도 이 목표보다는 상황에 따라 움직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이직하는 게 맞을까요? 또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아마 영업직이라는 걸 모르고 가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국 회사에 있는 어떤 그런 제품에 대한 그런 영업직이기는 한데 예. 본인이 어떤 본인만의 좀 경쟁력을 쌓으셔가지고 그 안에서 본인이 그 어떤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걸 극복하는 경험들이 차후에 나중에 이직을 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사람의 욕심이란 게 뭐 또 상대적이고 또 그 만족도라는 것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해외 회사에서 영업 업무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그래서 여기서 또 이직하기보다는 좋은 전략을 짜서 좀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네, 어떻게 네.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업사원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어떤 매출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 압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도 지금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1년 후에 여기서 정말 이직을 또 생각했을 때 뭔가 경력을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 제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고 업종이나 네.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세일즈라는 게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제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업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전략적인 사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그 현재의 어려움을 만약에 극복하신다면 경력을 쌓아나가는 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직무에서 역량을 쌓으면서 결국 궁극적으로의 어떤 본인이 희망하는 커리어 비전을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사연자- 하나 좀 덧붙이자면 네네. 영업직 같은 경우에 본인이 거기서 많은 이렇게 기업 영업을 하셨을 경우 다양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사람하고의 어떤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또 구매라든지 다른 어떤 커리어 쪽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 안에서 경력을 쌓아보시고 나중에 정말 본인이 어떤 직무로서 그 본인이 그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좀 파악하는 거, 또 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사연 이남규랑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사연을 봤더니 역시 취업 후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사연입니다. 한 협회에 사무직으로 일주일 동안 근무를 한 분인데요. 예. 네. 취직해서 너무 좋았는데 일해 보니까 영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퇴사를 할지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 협회의 규모가 워낙 작아서 체계가 잘 안 잡혀 있기도 하고요. 또 업무의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아서 와,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은데요. 특히 협회 관련 사람들 택배 찾아주는 일 같은 것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이 사무실에 직원이 저 하나밖에 없어서 협회와 관련된 일을 모두 혼자 처리하고 있는 부담감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예. 여기가 제 첫 직장인데 경력을 쌓고 또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배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작년 8월에 졸업하고 나서 9개월간 백수로 지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구직 활동하고 취직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기에 고민입니다. 제 인생 최대 고민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저는 이분은 좀 공감이 안 되는 게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제가 볼 때 이분은 드라마 미생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 네, 뭐, 되게 보면 이게 그러면서도 이 사연 듣고 이제 공감하시는 신입사원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근데 뭐 신입이라면은 내가 뭐 직원인지 심부름꾼인지 이런 생각 한 번씩은 뭐 한다고 하잖아요. 예. 네, 뭐 회사 선배들 얘기 들어보기만 해도 신입 땐 그렇게 하기 싫던 일도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니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시는 예.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상담자분은 또 나름대로 큰 고민이 있으실 것 어쨌든 같아요. 고민은 고민이니까요. 네. 어떤 조언 있으실까요? 네, 우리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근무하고서 지금 뭔가 이직을 생각한다는 네.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섣부른 생각인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물론 본인의 어떤 직무에 맞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업무와 다르다면 이제 계속 그런 고민이 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직을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첫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저희가 왜 그 이직을 하는 이유에서 본 것처럼 어떤 높은 직급이라든지 연봉을 찾아서 이제 이직하는 경우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춰가지고 이제 이직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인의 어떤 삶의 여유를 찾아서 어떤 이직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한 지금 세 가지의 어떤 이런 이직 사유를 다 만족시키는 어떤 환상적인 직장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뭐 전 세계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연 보낸 분 같은 경우는 이 코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가는 이직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협회라는 곳 자체가 규모가 조금 작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는 있긴 하지만 네. 나름의 뭔가 이렇게 행사를 기획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또 해볼 수 있는 본인이 조금 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8월 졸업 후 취업 그 구직 준비 활동까지 9개월을 보낸 것처럼 지금 당장 내가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직무의 어떤 준비라든지 자기 개발을 통해 가지고 재직 상태에서 오히려 구직 활동을 하시고 취업처를 마련한 후에 이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아직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섭부르게 그만두기보다는 현재 이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꼭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라마 미생 꼭 보시고. 예. 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고민 사연 살펴봐 주시죠. 네. 네, 마지막 고민입니다. 이 한수원, 그러니까 한국수력원자력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 NCS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연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한수원은 필기는 무조건 본다고 하던데 솔직히 자소서 항목도 어렵지만 필기가 더 걱정이 됩니다. 사람을 많이 뽑는다고 하던데 그만큼 경쟁률도 높을 것 같고 다들 NCS 준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인적성 검사에서 다 떨어졌던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겁이 나고 자신이 없습니다. 이 사기업이랑 공기업의 NCS가 많이 다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 이게 되게 그 NCS라는 말이 굉장히 거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NCS 채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관련돼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인적성 검사에서 탈락한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NCS 기반의 인적성 준비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이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공기업에서 조금씩 이렇게 NCS를 도입하면서 이제 예. 채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거의 300개의 공기업이 다 이 NCS의 채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반 그 공채 시험에서 인적성하고 그다음에 공기업의 NCS 인적성 시험이 크게 이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공채 인적성 시험의 경우 이제 그 영역들이 다 있잖아요. 뭐 예. 수리라든지 언어, 추리, 그리고 뭐 공간지각이나 뭐 한국사라든지 상식 이런 부분들이 NC에서도 그 직업기초능력 평가죠. 10가지 항목 중에서 그 항목에서 원하는 어떤 영역에 맞춰서 그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기업의 직무적성 시험의 경우 이런 지문이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이 일반 그 사기업하고는 좀 다르게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직무에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한수원의 NCS 직무 역량 검사에서 대해서 찾아봤는데 방금 자료 화면에 나갔었는데 다시 띄워주실 수가 있나요? 예. 네, 일단 인적성 시험이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위에 있는 직업 기초 능력 시험은 이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의 10개 요소인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기술, 자원 관리, 그리고 정보, 조직 이해 능력 등 7개 분야의 내용이 이 공통 시험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요. 예. 또 그 밑에 있는 직무 수행 능력 시험을 보시면 이 사무의 경우에는 법학과 행정학, 그리고 경제학, 경영학 시험을 보고 있고 기술직 같은 경우는 해당 전공 분야의 전공 지식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공통 상식으로는 한수원의 상식, 그리고 한국사 등의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네. 시험 과목만 저는 들어도 머리에 지진이 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굉장히 좀 한두 달 만에 이거를 준비하는 건 솔직히 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채 인적성과 마찬가지로요. 공기업 인적성 시험도 그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전공 필기 시험의 변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사보나 일반 행정사무의 경우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거기에 나오는 그 전공 통합 과목 중에서 법 같은 경우는 되게 문제가 쉽지 않아서 풀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기술직 같은 경우도 기사 수준의 시험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공기업마다 문제의 그 난이도나 수준은 조금씩 다르고요. 출제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류 준비하실 때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 꾸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이 NCS 기반 인적성 본 친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기업 준비하면서 공채 인적성을 봤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그 일반 인적성보다 직업 기초 능력 평가로 보는 그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문이라든지 내용의 어떤 변형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문제에 익숙하지 않았을 경우 조금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그 아까 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전공 필기라든지 이런 시험들은 정말 한두 달 준비해서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전공 공부를 얼마나 내가 준비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NCS가요, 이제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 제도다 보니까 전공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검증받는 시험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평소에 전공과 직무에 대한 어떤 그 공부를 좀 많이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치님 아무래도 이게 그 취업 준비생들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실제로 이 NCS를 많이 부담스러워하는지 어떤지 좀 그 상황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어. 처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네. 시작을 하면서 학생들이 준비도 하고요. 또 예. 공기업이 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본인들끼리 스터디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상 시험 현장에 가서 그 뚜껑을 열어봐야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 근데 예. 이제 미리 이제 그 전형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긴 한데요. 각 기업마다 정말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주였죠. 예. 국립 그 관리공단에서 봤던 시험 문제를 보면 거기서는 또 이게 통합 전공이 아니라 논술식으로 해가지고 그 직무에 필요한 정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통해 가지고 1시간짜리 이렇게 기획안처럼 짜게끔 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몰랐다면 전혀 답을 쓸 수 없는 네.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정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일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에 관한 질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공공기관의 NCS 도입 계속 되겠죠? 그럴 수밖에 네. 없겠네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올해 정착을 하고요. 아마 이게 계속 지금 이게 NCS라는 그 직무 역량 평가 그 중심의 이 채용 자체가요. 그러니까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조금씩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착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아마 조금씩 이렇게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같이 아마 그러니까 정착되어져 갈 거라고 봅니다. 일단 예. 뭐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충성도도 충성도지만 우리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오늘 출고대기 이렇게 다양한 사연과 함께 해봤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남규 아나운서가 출고대기 함께하는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일단 다음에 취업 뽀개기 카페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기 취업 고민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글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 취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고민거리 마구마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출고대기 시간에 속 시원하게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출구대기가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함께해 주신 김수림 코치님 그리고 이남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